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 낚시의 매력에 빠져서 주말이면은 강으로 바다로 떠나시곤 하죠. 몇 년 새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고 역시 늘고 있습니다. 낚시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겠죠.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낚시 전문가인 박갑출 프로 연결해서 안전하게 바다 낚시 즐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판교에 세 번째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 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시 금토동 일대에 58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2년까지 완성될 예정인데요. 기존의 판교 테크노밸리는 주거 기능이 약해서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가레스 게이츠의 Anyone of Us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바다 낚시를 즐긴 사람이 343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바다에서 낚싯배가 사고를 당하는 건수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 안전하게 낚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낚시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월간 바다 낚시엔 시루어의 편집 고문으로 활동했던 낚시 전문가 박갑출 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낚시 좀 한다는 분들 사이에서 프로님 이름 한번 안 들어본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무슨 별 말씀을. 예, 굉장히 유명 인사신데. 그래서 아무나 경험이 워낙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최근 한 3년 정도 돌아보면요. 현장에서 낚시, 특히 바다 낚시하는 인구가 좀 늘었습니까? 많이 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현장에서 좀 모습이 달라졌나요? 통계를 보면 등산 인구보다 낚시 인구가 더 많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낚시라는 것은 바다와 함께, 느낄 수 있는, 낚시만에 느낄 수 있는 그 묘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예. 낚시 인구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바다 낚시 이용객들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 날씨가 가장 따뜻할, 춥지도 않고 딱 좋을 때 같은데요. 그때 가장 많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낚시 탓이겠죠. 예. 날씨가 가장 좋은 그런 날씨가 가리기도 하지만은 봄철에는 모든 어종들이 산란을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산란 고기는 낚시를 말자 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봄철에는 조금 꺼려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예. 여름철에는 너무 덥죠. 갯바에 나가서 따가운 태양에서 낚시를 하는 것도 그것도 고역스럽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또 살을 애는 또 그런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낚시를 하다 보니 겨울철에는 전문꾼들만 움직이는 그런 철이 되겠고요. 예. 그러더니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과 11월 사이가 가장 낚시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철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주로 어디로 바다 낚시를 많이 갑니까? 요즘은 남해권에서 굵은 감성돔과 또 겨울철도 참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닷가에서 이른바 그냥 연안에 앉아서 포인트를 정해서 일정한 장소에 앉아서 낚시를 하는 것하고 낚싯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하는 낚시하고 물론 잡히는 어종부터 차이가 있겠지만 낚시꾼들은 주로 왜 바다에 나간다고 얘기를 주로 합니까? 선상 낚시와 갯바위 낚시에 그런 즐기는 사람들의 그것을 분류를 보면은 갯바위 낚시는
조금 그 위험성이 조금 따르는 그런 낚시거든요. 갯바위 낚시가 오히려요? 예. 아무래도 좀 울퉁한 그런 뭐 고립된 장소에서 낚시를 하게 되고 선상 낚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급속도로 이제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생활 낚시죠. 뭐 가족들과 함께 뭐 쭈꾸미를 낚다든지 오징어를 낚다든지 이런 뭐 생활 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선상 낚시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예. 뭐 갯바위 같은 데서 낚시하는 분들 뭐 주로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뭐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혼자서 낚시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갯바위 낚시거든요. 예, 왜 그런가요? 그것은 만약에 뭐 위급한 상이라든지 물에 빠졌다든지 이렇게 될 때 주위에서 뭐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다못해 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내려줘야만 되는데 보면 안타깝게도 뭐 혼자서 이렇게 내려서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선상에서 낚시를 하든 그런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낚시를 하든지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지 바다에 나갈 때는 구명조끼 같은 안전 장비를 필수로 갖춰야 할 텐데 구명조끼는 뭐 필수죠. 이와 더불어서 바다 낚시를 할 때 그 낚시를 하는 분들이 갖춰야 할 준비물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구명조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대부분 또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 착용을 하면서 구명조끼를 잘못 착용을 하면은 그것은 또 입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구명조끼 밑에 보면은 꼬리끈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착용을 하지 않고 구명복을 입으면은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복이 벗겨지는 또 그런 또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꼭 생명끈을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 또 안전장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가장 위험한 자외선. 바다에서는 육지보다 몇 배의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눈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생광안경이라든지 선글라스 이런 것을 꼭 착용을 하셔가지고 눈을 또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군요. 기본적인 안전장비. 여름철에는 또 뭐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또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군요. 구명조끼를 좀 잘 입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작은 낚싯배라든지 고무보트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죠. 안전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는 좀 아슬아슬하다는 느낌 안 받으십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생활 수준이 높다 보니 조그마한 보트 한 대를 사가지고 혼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금 큰 배가, 조그마한 배가 옆을 지나가서 꼴랑꼴랑거리면서 보는 사람들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배들은 아무래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파도가 일면은 거기에 영향을 더 크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내만큼에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무리하게 고기를 좀 몇 마리 더 낳고 싶다 해서 자꾸 먼 바다로 나가다 보면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고기 한 마리에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만 낚시하는 거와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너울이 큰 파도를 만났을 때 그 선상에서 낚시하는 분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선상 낚시를 할 때는 너울이 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도록이면은 선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겠고요. 바로 복귀한다든지 이런 거. 바로 선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바로 복귀를 할 겁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런데 이럴 때도 보면은 비싼 돈 내고 배를 탔으니까 무리하게 낚시를 좀 더 합시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요즘에 또 문제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워낙 요즘에 이런 낚시 배가 많아지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낚시하러 가신 분들이 선장한테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많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떤 건가요? 많죠. 선장은 낚시인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그거니까 영업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손님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다음에는 자기 배를 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손님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분들은 선장들이죠. 그런 선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갯바위 낚시를 가다 보면은 위험한 장소가 많이 있거든요. 하는데 손님이 억지로 날씨도 안 좋은데 그곳에 내려주십시오 하면은 어떤 분은 어떤 선장님들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자르는 분들도 있지만은 손님도 오지 않을까
안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바심에서 무리하게 또 내려줘서 사고를 당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를 대기 어려운 곳까지 좀 대달라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함에도 사실 장사가 잘 안 될까봐 그런 요구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군요. 그게 굉장히 위험할 텐데. 예. 근데 지자체에다가 10톤 미만 배인가요? 그 신고만 하면은 어선용 배를 낚싯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 이번에 그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선창 1호 역시 그 어선용 배였는데 지금은 낚싯배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배들은 어떤가요? 괜찮은 편인가요? 탔을 때? 그런데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죠. 타고 배의 안전이라든지 또 낚싯배 같은 경우에는 낚시 전문배는 처음부터 뭐 낚시인들을 상대로 해서 모았을 거고 선을 갖다가 이제 돈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탔을 때 그 구조라든지 그리고 또 경험 부족으로 뭐 갯바위 근처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물속에 있는 암초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운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고기잡이를 하던 분들이 낚시배를 운영하면서 겪는 뭐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 배 자체에서는 어떤 좀 다른 점을 느끼십니까? 처음부터 낚싯배를 목적으로 만든 배와 처음에는 고기잡이용 배였는데 나중에 낚싯배로 개조한 경우, 뭐 사람들이 앉아있을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요? 예, 그 공간이 아주 부족하죠. 어선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고기를 낚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드는 그런 작업 공간이고, 예. 낚싯배들은 낚시인들이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어선용 배는 그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를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크게 있을 텐데. 예, 요번에 인천에 그 배 사고만 보시더라도 그 화면으로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 20명이 타고 있는데 그 앉아서 가지고 있는 공간이 어창까지 개조를 해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것을 개조를 했다 안 합니까? 그러다 보니 뭐 더 많은 또 피해가 입었을 건데요. 그러니까 낚싯배는 처음부터 낚싯배로 해야지 그 선을 개조를 해서 낚시선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위험을 안고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 업종 전환하는 것도 이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을 지자체가 막을 방도가 없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경쟁이 그러면 치열해지고 뭐 무리한 배 운항도 잇따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낚싯배라든지 허가 문제에서 요즘 보면은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선의 낚싯배라든지 그런 허가비가 엄청납니다. 몇 천만 원을 줘야만이 그것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되도록이면은 그 뭐 낚시선은 그 처음부터 조금 그 정해진 규칙 하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좀 보완될 부분이라는 점은 그 지금 어떤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9.77톤에 그 성선 인원을 뭐 22명으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성선 인원을 그 만들어 놨는 그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인원이 많다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뭐 적정한 무리하게 이렇게 사람을 태워서 나가는 것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서 인원을 좀 태울 수 있는 그런 그거와 또 한 가지는 또 제도적으로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배들이 또 서로 경쟁을 하듯이 막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어두울 때.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일출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일몰 때까지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군요. 뭐 배 그 개조 문제 그리고 이런 제도 문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또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낚시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께 뭐 당부의 말씀 하신다면요. 낚시는 낚시일 뿐이거든요. 낚시는 그 바다를 상대로 해서 즐기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를 더 낚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항상 사고는 따라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가기 전에는 꼭 일기예보와 물때, 뭐 오늘이 살이냐 조금이냐, 간만에 차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꼭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은데도 낚시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날씨가 안 좋은 날 낚시 가서 고기 제대로 낚은 그 경험이 없고, 그리고 또 고생은 엄청나게 합니다, 갯바에서. 예. 또 바다에서 배멀미.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는 날씨가 안 좋으면은 낚시인 자체가, 출조를 안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또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 것은. 예. 통상주의보가 예를 들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낚싯배는 출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장의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출항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결정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주의보가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상으로 주의보가 안 터졌다 하지만은 막상 바다에 나가 보면은 엄청난 파도와 바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주의보가 아닌 날씨가 어떤 이상에서는 좀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해주면은 사고도 좀 적게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특성에 맞는 그런 뭐 특보라든지 그런 경보 제도도 있으면은 낚시객들이라든지 이런 어업 활동하는 분들의 그렇죠. 안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지적까지 들어보죠. 예. 낚시의 묘미는 역시 마음을 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낚시 정신의 한번 핵심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 바다낚시 앤 시루어의 편집 고문으로 활동했던 낚시 전문가 박갑출 프로였습니다. 노라 존스 피처링의 윌리 넬슨이 부르는 Baby It's Cold Outside 듣고요. 2부에서 뵙죠. I've got to go away. But baby, it's cold outside.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린 뒤에 잠시 뒤에 건강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우, 많이 추워졌죠. 예, 오늘 정말 춥네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때는 뭐 더 면역력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고 네.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는 날인데요. 네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겨울 보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딱 적절한 주제 같은데요. 네. 보양식 하면은 글쎄요, 겨울철에는 뭐 보고도 많이들 드시고 하는데 겨울 보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뭐 맛과 영양이 더 좋은 건가 보죠? 네, 그 보고는 11월부터 2월 그 겨울 시기가 더 쫄깃쫄깃하고 또 지방 함량도 적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보고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많거든요. 우선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그 고단백 식품이고 그 이외에도 뭐 타우린이라든지 글루탐산 또 비타민 B, 니아신 같은 그런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보양식입니다. 예. 방금 청취자분들 들으신 대로 뭐 보거라든지 이런 생선류 그리고 뭐 각종 겨울철 보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거 얘기를 계속 해보면요. 요즘에 보 껍질도 무침으로 해서 많이 좀 드시기도 하고요. 생선은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뭐 몸에 좋겠지만 생선 껍질에 있는 콜라겐이 몸에 흡수도 잘 되고 뭐 콜라겐 피부에 좋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실 콜라겐은 그 피부의 탄력, 그다음에 피부가 주름이 적게 하도록 하는 피부 건강에 좋은 그런 식품인데요. 이 생선 껍질에 콜라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그래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데다가 이 보 껍질에 풍부한 콜라겐은
흡수율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껍질뿐만 아니라 생선의 껍질에 있는 콜라겐은 육류, 뭐 돼지나 소에서 나온 콜라겐보다 흡수율이 한 1.5배 정도 돼서 예. 또 소화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네네. 참 좋네요. 자,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이 겨울철 보양 수산물로 지중해 담치 그리고 홍합을 추천하기도 했는데 홍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거고요. 홍합탕으로도 맑게 해서 개운하게 먹기도 하는데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네, 홍합은 정말 맛있으면서도 비교적 저렴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또 철분이 많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칼슘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또 타우린이란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고 하고요. 또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그런 좋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저는 그 짬뽕 먹을 때 네네. 홍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면은 남겨도 홍합은 꼭 이렇게 골라서 먹긴 하는데 역시 현명하십니다. 예. 역시 홍합이 제 몸이 홍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하고 있었나 봐요. 네네. 자, 그리고 여름에 흔히 먹는 보양식으로 알려진 장어도 있잖아요. 근데 장어를 겨울에도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장어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장어는 좀 독특한 게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특성도 있지만 지방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몸에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장어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 즉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지방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또 장어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이나 생식, 또 피부 건강, 시력에도 도움이 주는 그런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 장어에도 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겨울철 보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거, 장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141 끝자리 쓰시는 분이 장어구이를 좋아해서 계절 가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먹으러 다닙니다. 이게 뭐 정력에 좋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양념이 달고 지방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좋을 게 없다고도 하던데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사실 그 장어에 들어있는 지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좋은 지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다만 몸에 좋은 지방도 열량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만약에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장어도 사실 양념을 하는 경우와 그냥 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워서 소금 약간 하고 드실 때는 양념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영양소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 또 있잖아요. 장어는 역시 꼬리다 해서 꼬리를 먹으면 그 장어의 영양분 중에 가장 좋은 걸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이것도 사실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꼬리 부분에는 콜라겐도 많고 또 그 부위에 또 칼슘도 더 풍부하고 이렇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장어는 전체가 다 몸에 좋다. 심지어는 뼈도 몸에 좋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요즘에 뼈를 그냥 씹어 먹거나 튀겨서 먹기도 하는데 뼈를 먹으면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그냥 칼슘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게 좀 문제인데요. 사실 다들 칼슘 영양제나 약을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뼈째 먹는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어 뼈를 그냥 먹으면은 먹기 어렵지만 튀기면은 사실 아삭아삭하게 과자처럼 드시게 되는데 네. 굉장히 좋은 칼슘 급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흡수는 잘 되나요? 칼슘은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흡수율이 칼슘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음식으로 충분히 먹게 되면 몸에서 필요한 양은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1101번님이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겨울이 되니까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홍삼을 이렇게 사오곤 하는데요. 근데 홍삼을 먹는다고 감기나 독감을 정말 예방할 수 있을까요? 선물 받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나이 먹은 게 실감나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사실 홍삼의 그 건강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효심에서 가져온 홍삼은 드시면 분명히 몸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홍삼이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충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910번님이 또 재밌는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겨울에 핫초콜릿을 많이 즐깁니다. 눈 올 때 따뜻한 음료가 제일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근데 설탕 안 넣고 카카오가 많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사실 예. 카카오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는 네. 건강에 좋은 그런 성분과 또 굉장히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 이제 달게 코코아를 카카오를 만들어 드시게 되면 이 설탕 섭취가 많다는 단점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분이 설탕이나 당 섭취가 많지 않고 체중이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다만 당뇨병이 있다던가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5166번님이 보고요리 질문 주셨는데 네. 먹는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회로도 먹고 뭐 익혀도 먹고 그렇죠. 구워도 먹는데 어떤 요리 방법이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저는 뭐 모든 방법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선택을 하자면은 이 굽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뭐 위해 물질이 조금 조리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탕으로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탕 중에도 이 매운 걸 싫어하는 분은 뭐 지리 형식으로 드신다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생선이나 육류를 조리할 때 삶거나 찔 경우에 네. 아무래도 굽는 경우보다는 건강에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리고 겨울철에는 뭐 뭐니 해도 뜨끈한 고기 국물 오늘 같은 날 점심에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감자탕, 순대국밥, 돼지국밥 이런 건데 원기 회복에는 어떨까요? 네, 사실 과거에 그 육류 섭취도 부족하고 먹을거리가 정말 부족하던 시절에는 이 따뜻한 고기 국물이 원기 회복에 정말 좋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최근에는 사실 영양 결핍보다는 영양 과잉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겨울철에 식생활이 그렇게 바뀌면서 기존에 조절되던 혈압이나 혈당, 고지혈증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요새 좀 많이 오긴 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좀 조절해가면서 네. 겨울 보양식 찾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12월이 되면서 술자리, 송년회가 많아지는데요. 근데 이런 모임 즐겁게 마치고 나면은 집에 돌아가는 게 참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밤늦게 모임이 끝나면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데 추운 날씨에 택시 잡는 게 만만치 않죠. 예.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가 자주 발생하는 강남역과 홍대 입구역의 연말 심야 시간대 택시 승하차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 맞춤형 올빼미 버스 노선 2개를 결정했는데요. 사당역과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등을 지나는 N854번과 홍대 입구역과 영등포역, 여의도역을 통과하는 N876번입니다. 요금은 올빼미 버스 요금 그대로 2,150원이고요. 오는 8일 금요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수, 목, 금, 토, 일요일 새벽 0시에서 3시 30분 사이 투입되고 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25일과 내년 1월 1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도심권에서 운행하는 기존 올빼미 버스 노선 가운데 N13과 N15, N26번도 같은 기간 한시적으로 증차됩니다. 원래 투입되는 차량이 노선별로 8대씩인데 2대씩 추가해서 배차 간격이 단축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서울 주요 지점에서 새벽 1시까지 시내버스 연장 운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모임 있으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날이 추워져서 요즘에는 좀 뜸해질 수 있는데 자전거 타는 분들 많잖아요. 서울에서는 따릉이 공공자전거가 인기죠. 네, 서울시도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교통체계를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시내 자전거 도로를 크게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우선 연말까지 종로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도 개통합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육가까지 2.6km 구간에 동대문 방향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 1개 차로가 생깁니다. 또 오는 2019년엔 청계천로와 마포대로에 자전거 도로 5.3km 구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화문에서 여의도와 강남까지 자전거로 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 전복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선창 1호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옥에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은데 이게 섣불리 사기는 어렵고요. 경험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좋은 기회가 있다고요? 네, 서울시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옥 29곳을 매입해서 공공한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전통 공방으로 활용되던 가회동 한옥 한 채를 한옥살이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합니다. 오는 13일까지 거주자 모집이 진행되는데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2년 동안 북촌과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 수기를 분기별로 써서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에서 예정 가격 이상 최고 가격을 써내면 낙찰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해당 가옥에서 현장 설명회도 열려서 공공한옥 임대주택 사업의 취지와 신청 자격, 시설 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인데요. 제가 원래는 부모님과 서울에서 네, 잠시 음원이 고르지 못하게 나간 점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검이 최경환 의원 측으로부터 10시에 최경환 의원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10시에 출석 예정이었죠.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도권 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